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26년 만에 대구 경북 출신 국무총리가 인준될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김부겸 후보자는 현재 인사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최종 표결과 인준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선환 대경 언론인회 사무총장 그리고 전상헌 경산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쳤는데요. 네. 분위기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 개최됐습니다.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끝났다 저는 생각하고요. 사선 그러니까 16년 동안 국회의원 하셨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정치적 그리고 정책적 식견이 있는 분이라서 여야 큰 이견 없이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좀 통과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집니다. 네. 예, 지난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아무래도 라인 펀드 의혹에 대한 이슈가 뜨겁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혜다 아니다 설전이 이어졌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비교적 김부겸 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금 봐준다 싶을 정도로 약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걸린 게 이제 라인 펀드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32회 체납 사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가 됐죠. 예. 자동차 체납 사실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대부분 32번 중에 29번이 사모님 부인 것이고 나머지 3건은 이제 우리 김부겸 우리 총리 후보자님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 됐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는 그래도 총리 내지는 의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왜 그게 체납될 때까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체납될 때까지 방치하고 하느냐. 결국은 차량을 처분할 때라서야 이제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렇게 한다면 행정적 낭비가 굉장히 많겠다. 그래서 조금 국민의 눈높이에 보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고 더더욱이나 이 라인 펀드는 많은 피해자가 났습니다. 무려 1조 한 4천억 정도의 피해자가 나서 예. 그 피해자 인원수만 해도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한 1년 동안 참 현수막을 들고 피켓을 들고 광화문 내거리까지 나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청와대 앞에 분수대 앞에서도 한두 사람은 약 6개월씩 8개월씩 이렇게 데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환매 조건에 있어서는 사실 자녀가 김부겸 부총리가 3명입니다. 예. 딸만 3명이에요. 예. 두 번째 차녀가 이제 이번 이 라인 펀드와 관련이 있는데 이 펀드가 부인, 남편 또 손자까지 그러니까 둘째 딸, 사위, 손자까지 다 이렇게 분산돼서 투자를 했죠. 그리고 또 이 조건이 이 환매 조건에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무려 4, 5천 명이 되는데 이 사위 그러니까 딸의 투자 조건에서는 이 타티스 11호라고 하는데 여기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라인 펀드에서 마치 다른 많은 참여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김부겸 이 자녀를 끌어들이지 않겠나. 그래서 내부 정보로 이래서 했다.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해서는 김경률 회계사가 참여연대에 있었던 김경률 회계사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네. 어쨌든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어디까지나 의혹이긴 하고요. 청문회 이후에도 여야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특위 간사들의 발언에서 드러났죠. 네. 자동차 32의 체납은 아마 20년 전에 김부겸 후보의 아내분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인 펀드 문제는 사위가 여러분들이 좀 TV에서 본 연예인 김부겸 따님이 연예인 출신인데 예. 아마 사위가 보통 김부겸 의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마 재력가라서 굳이 우리나라에서 사위가 장인하고 그런 부분들을 상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여당 간사 박찬대 의원께서는
도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큰 흥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야당 간사인 김도부 의원께서는 그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전환의 의지가 없어 보이고 라임 특혜 의혹도 부적절해 보인다. 그러면서 고발을 검토한다 이렇게 얼음장을 놓으셨는데요. 결국 여당은 적격, 야당은 아마 원내 지도부와 좀 상의를 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3인의 그 장관 후보자들과 좀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야당은 지난번 그 이낙연 총리나 정세균 총리 인준에서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거나 또는 반대했고요. 국회 표결에는 불참하거나 또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번에도 지난 두 번의 전례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관련 의혹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과 친문 진영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김부겸 후보자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게 친문과의 선긋기다 아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질문 중에 그 문자 폭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김부겸 그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다만 특히 욕설이 섞인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또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 차원에서 대변인과 여러 차례 그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같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예, 뭐 어쨌든 지금까지 청문회들을 돌아봤을 때는 큰 이변은 없을 전망인데요. 최종 인준까지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저기 장관 후보자하고는 좀 다르게 예. 총리 후보자는 그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제적 의원 가반수 출석하고 출석 의원 가반수 찬성이 필요한데요. 그 이후에 이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낙연 총리, 정세균 총리가 동일하게 164표의 찬성표를 얻었고요. 21대 이번 국회에서는 아마 여당의 의석이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또 그리고 특히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야당과도 원만한 분이라서 제 예상으로는 200표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조금 더 욕심내면 230표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좀 화끈하게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끈하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바람을 담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후보자로 지목이 됐을 때부터 초미의 관심사였죠. 이 김부겸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면 26년 만에 대구 경북 지역 출신 인물이 총리를 맡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의 언론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이고 예. 지난 이제 1대 2대가 이낙연 총리는 전남 지사도 하시고 또 정세균 총리는 전북 출신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 쪽에서 두 분 하시고 또 이 세 번째 이제 문 정권의 마지막 그 셋째 대구 경북 특히 그 우리 김부겸 총리는 상주 출신입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구 와서는 대구 중학교 또 경고 또 이렇게 해서 사실 유년과 청소년 시기를 다 대구에서 보냈기 때문에 예. 비교적 대구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 또 이번에 이 총리 후보 지명되고 난 뒤에 대구도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좀 열렸다 예.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북고등학교 앞에 환영과 반대 현수막을 보면 압도적으로 환영 현수막이 많았습니다. 예. 네,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은 비교적 지역에서는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뭐 지역 안배 차원도 작용했다 뭐 등등의 그렇습니다.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김부겸 후보자를 총리로 지목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TK 출신이라는 점, 또 정치인이자 장관 출신이라는 점 등 뭐 여러 가지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몇 가지 고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 총리도 고려하신 것 같고 그리고 경제 전문가 관료 출신 총리를 한번 고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임기 1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예. 또 앞선 두 분의 총리가 호남 총리였던 만큼 이번에는 대구 경북 총리라서 김부겸 총리에게는 유리하게 좀 작용한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민생, 경제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특히 야당과 대화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김부겸 총리 후보가 아주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맞춤형 총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총리복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맞춤형 총리라는 표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보수의 텃밭으로 통하는 대구에서 민주당 배지를 달고 당선된 인물이기도 하고요. 보수 인물들과도 또 남다른 친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그 김부겸 그 총리 후보자님께서 사실상 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첫 출마는 한겨레 민주당이라고 90년도 출마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그 합당과 뭐 이렇게 창당과 이렇게 되는 동안에 특히 그 노무현 그때 당시는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YS하고 같이 이렇게 합류하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합류해서 새로 창당된 신한국당의 첫 그 후보자로 당선됐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야당으로 가서 2번 당선되고 이래서 이제 4선 때 대구 와서 20대 그 국회의원에 당선되는데 대구 와서 가장 이제 민주당의 텃밭을 넓히고 소위 지경을 넓혔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그런 역할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21대 때 주호영 국회의원을 딱 만나가지고 낙선의 어떤 고백. 그래서 본인은 5선을 통해서 뭐 국회의장이나 혹은 여러 가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그런 큰 꿈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 같이 경쟁했던 주호영 의원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개인적으로 두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그 수성갑의 여러 유권자들도 비교적 그 김부겸 그 전 의원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그 이후는 이제 낙선하시고 뭐 낙선하기 전에는 또 행자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 지역에 이렇게 그래도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시민들도 아주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예, 김부겸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또 지역주의 정치 타파의 대표 주자로도 불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총리 후보로 지목받게 된 이유가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저기 국민통합이나 지역주의 타파를 그 외쳤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뒤를 잇는 대표적 정치인이죠.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꼬마 민주당 시절에 또 김부겸 의원님과 같이 했었기도 하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군포에서 3선을 하고 이제 대구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낙선하고 딱 한 번 이제 당선되셨다고 또 낙선하셨는데 아마 이런 그 정치적으로 개인 어려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김부겸 정치인 김부겸 행정가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국민 통합과 공존의 정치, 대화, 타협, 협치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 점을 높이 평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좋아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뭐 평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권 주자로까지 점쳐지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번 청문회 자리에서 사실상 대권 포기 선언을 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이제 청문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러 의원들이 앞으로 대선에 출마하느냐 국무총리 끝나면 이렇게 하니까 어쩌면 이 국무총리직이 공직으로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각오로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을 때는 이제 물리적 나이도 나도 있다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그 지금 현재 연세로 봤을 때는 아주 강건하시고 앞으로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질문이 나온 것은 지난 21대 선거 나올 때 이제 선거 출발하는 첫날 선거 첫날이 정말 대구의 범어 네거리에다가 큰 대형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당찬 것을 밝혔고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은 이미 아마 그 전에 5년 전에 한번 밝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번 국무총리를 기회해서 대통령은 더 이상 출마하지 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었고 본인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 김부겸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지역으로서는 바라는 바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 해소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기존의 중앙정부와 대구 경북이 좀 통로가 없다는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20대 국회 때는 대구의 김부겸, 홍일학 그리고 경북의 김영권 의원 이렇게 세 분이라도 계셔서 그나마 중앙정부와 소통을 좀 했는데요. 21대 때는
지역 주민들께서 여당 후보를 선택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홍일학 의원께서 지금 대구시 경제부시장 잘하고 계시고요. 또 여기서 대구 경북이 김부겸 총리 후보가 총리가 되시면 더 좋은 대구 경북의 입지가 마련되지 않을까. 물론 총리라는 자리가 뭐 특정 지역을 챙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총리로 가신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가 예. 김부겸 후보자하고 하루 종일 차를 타면서 이렇게 차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셨어요. 예. 예.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해박하세요. 그러니까 뭐 통합신공항이라든지 치수원 이전 문제 이런 것들도 아마 잘 해결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예, 지역 사정에 해박해야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역 현안하면 아무래도 통합 신공항법 제정이라든지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등 과제가 무수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우리 대구 경북에서 가장 지금 화두가 됐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죠. 예, 예. 신공항에 이제 추진하기는 결정이 됐지만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아무래도 국무총리로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직접 또 본인도 청문회장에서 성주의 사드 그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성주에 그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약속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해결하리라고 보고 이미 가덕도 특별법이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또 영남 지역의 가덕도와 함께 대구 통합 신공항도 발전하고 또 앞으로 이 지역이 그 대구 경북의 어떤 통합 또 부울경의 통합 이 영남권 5개 시도가 커다란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데 하나의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총리의 그 어드바이스랄까 총리의 도움도 나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장님의 바람까지도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26년 만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TK 출신 총리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라고 느끼는지 두 분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께서 모두 인사말에서 5가지 정도를 다짐하셨는데요. 예. 코로나 극복, 부동산 안정, 민생경제, 청년정책, 그리고 국민 통합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국정 장반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계시고요. 균형감 있는 정부 관광과 소통 능력, 대화, 타협 이런 걸 중요시하는 온화한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리 임기 1년 그 백신 원활히 공급돼서 집단 면역 이루고요. 말씀하신 민생경제, 집값 안정, 청년정책 이런 수립에 앞장서서 국민 통합 총리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5가지 다짐을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저는 김부겸 총리가 정말 총리가 된다면은 내년에 치르는 3월 달에 지방자치 단체장과 선거 또 그리고 아니죠 3월 달에 그 대선 또 6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 2개 선거를 잘 치르는 것도 나는 굉장히 큰 그 과제가 아니겠나. 그래서 정말 공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균형감 있는 어떤 정책. 그래서 대통령은 어떤 외교, 안보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총리는 내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극복, 부동산 안정, 민생경제, 청년정책, 국민통합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 잘 헤쳐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6년 만에 뭐 숫자를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어마어마한 의미 있는 숫자 같은데요. 26년 만에 후보에 오른 대구 경북 출신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